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이 네.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방역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이게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경우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이 정도 좀 궁금해요. 네. 굉장히 보도들이 그런 것들이 많죠. 이렇다더라라는 가짜 정보가 뭐 뿌려지면 그것을 언론이 팩트 체크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더라는 네. 것 자체가 네, 언론 네. 보도가 되는. 그런 게 어떤 기사의 한 예. 유형이 돼버렸어요. 예, 맞아요. SNS에서 이런 게 예, 떠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누가 여기서 이런 끝나는 이야기를 게, 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는 누가 아니다더라 하면 그게 또 두 번째 기사, 세 번째는 네. 또 그게 아니다더라 또 세 번째 기사 이런 식으로 기사 수를 늘려야 하고 그래서 네네. 이제 클릭 수를 많이 받아야 하고 하니까 그런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김명희 연구원님께서는 그런 예를 드렸어요. 그 투표 총선 전날 전전날 돌았던 뉴스인데 예. 그 비닐 장갑을 끼고 가면 그렇죠. 미끄러져서 잘못 찍게 된다. 그러니까 비닐 장갑을 끼면 안 된다라는 카톡 같은 게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돌았대요. 아, 네. 근데 그거 자체도 이제 각각 가짜 뉴스의 이제 나쁜 점이지만 문제는 예. 많은 이제 뭐 언론사들이 그런 게 돌았다더라라는 그 캡처 하면 해가지고 그런 게 돌았다라는 뉴스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 예. 전문가의 멘트든 아니면 뭐 분석이든 그렇죠. 그게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줘야죠. 네, 그것이 왜 위험한지 같은 것들 정보가 들어가야 기사가 되는데 예. 그게 아니지 그렇게 돌아다니면 오히려 그런 가짜 정보를 접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 뉴스를 그렇죠. 통해서 네. 새로 전했어요. 그 정보를 접하게 되는 그러면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내용만 보고 오는 사람들은 비닐장갑 주면 아 맞다 뉴스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비닐장갑을 안 끼고 또 투표를 할 수도 있단 그럴 수 말이에요. 있죠. 어르신들 이런 게 같은 진짜 경우에. 간단하게 쓰는 기사인데 사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그 기사라고 실제로- 부르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사를 쓰는 팀이 있잖아요. 각 언론사.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네. 없는데 온라인 뉴스팀이라든지 네네네. 뭐 그런 이름으로. 기자 바이라인이 안 나오죠. 대부분이. 그런 것이나 혹은 많은 이제 저는 또 경제지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예. 무슨 백신이 나왔대요. 아, 이거 진짜 예, 심각하다. 백신이 이 진짜 곧 심각해요. 나온다. 네. 이런 백신 관련 기사 뭐 되게 많이 뭐 나와요. 이러이러한 무슨 회사에서. 새로운 뭐 10분 네네네. 만에 진단이 되는 진단키트 뭐 나왔다, 뭐 수출 허가를 받았다,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막 다 보면은 이미 지금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당장에 이제 곧 백신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제약회사 같은 곳에서 보도자료를 써서 뿌리면 아. 이제 언론들이 많이 받아쓰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보도자료를 그럼 그대로 그냥 거의 뭐 그렇죠. 그대로 쓰는 거나 네, 마찬가지인 그러면 거죠? 그 내용이 이게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가까이 온 것인지 같은 예. 검증 같은 거 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았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들을 또 악용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네. 주가 조작이라던가 뭐 기업의 조작까지라고 할 순 없지만. 주가 근데 주가에 띄우기- 분명 영향을 미칠 네, 거 네, 아니에요. 굉장히 그 기사 많이 자체가. 어쨌건 그 목적 자체가 치고, 그러하고 예. 그걸 제가 실제로 진단키트 그런 업체들을 봤는데 한 업체는 그러니까 거기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개발 소식이 전해지니까 한동안 주가가 너무 이제 거기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네네네. 그 업체거든요. 너무 치솟아서 거래가 어휴. 중단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너무 그 정도로 시장이 뜨거우니까 네. 예. 너도나도 그냥 뭐 근거 없는 이런 소식들을 이제 보도자료로 뿌리고 그걸 언론이 받아쓰고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주가 띄우기에서만 끝나면은 다행인데 이런 소식들이 방역 당국에 들어가서 이거 개발했다는데 왜 안 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가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중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사실은 장기간 좀 인내심을 가지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이런 게 나왔대 저런 게 나왔대 초반에 이렇게 되면은 왜 빨리 안 나와 이렇게 재촉하게 되고 제대로 맞아요. 정보를 못 네.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아니면 그 백신 개발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가 쓰여야 될 맞아. 것이 정작 못 쓰이고 좀 그리고 저는 네. 이런 보도에서 요즘에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게 이게 약간 국가 간 경쟁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한 나라에서만 독점해서 연구를 한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 그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치 막 경쟁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게 저는 요즘에 그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염병 시대의 언론의 역할 무엇이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스스로도 어렵죠. 고민이기도 네. 하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기사를 쓰고 이제 저희 시사인에서 어떤 기사를 쓸 것인가 논의하고 할 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아주 중립적 한쪽에 뭐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인 보도가 네. 감염병의 국면에서 언론의 역할인가? 아니면 네. 무조건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조명해가지고 그거를 지독. 콕콕 쪼아서 네. 더 잘하도록 네. 해야 되는 건가? 보통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요 두 번째 측면에 좀 많이 맞춰져 그렇죠. 있는 지사형 언론. 왜냐면 이제 저희 우리나라 예전부터 이게 그 이제 독재 정권의 그 언론 자유가 네. 이제 위축되고 그런 시절에 언론이 그리고 역사적 하는 맥락이 역사적 있죠. 맥락이 네. 있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해 왔을 많이 그렇게 했고, 근데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예. 무조건 까자주의. 그러니까 네. 지금 무조건 네. 까는 게 중요할까요? 네. 근데 포기할 근데- 수 없는 역할이긴 하지만 너무 예, 과도하게 그렇죠. 지금 거기에만 하기는 치중해 있으면 안 네. 되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대안 제시, 해결책 중심. 앞으로 솔루션 그거 저널리즘, 솔루션 저널리즘이 일명 가장 말하던데. 필요한가? 혹은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바라는 게 이른바 국뽕보도. 우리 그렇죠. 잘한다. 우리 최고다. 안 그래도 지금 사는 게 너무 팍팍한데. 네, 근데 그게 또 분명히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비판 보도에 반대 지점이 있다고 볼 수 네네. 있는 근데 건데. 일부는 그런 지점도 있으면 좋겠죠. 그럼요. 네네네. 그것도 필요하고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좀 선을 맞춰야 되냐. 근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게 굉장히 분명히 어렵네요. 어떤 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했을 때 이제 그 주간 코로나19에서 모이신 분들은 이제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시도를 이번에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문제 해결형으로 지금, 나아가야 한다. 문제 해결, 왜냐면 우리 언론이 가장 안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은 부족한 근데 부분이기 이번에, 때문에 이걸 예. 키워나갈 수 있는 왜냐면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외신 보도들을 많이 끌어왔어요. 예. 그 외신 보도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이제 외신이 우리나라 최고, 한국 코리아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네네네. 그런 보도를 많이 이제 소개했고, 그걸 빼고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교육적이고 해설적인 네. 기사들이 특히 좋은 굉장히 것들이 많았어요. 탁월한 인포그래픽들이 네. 결합돼서 뉴욕타임스나 이제, 뭐 예. 가디언이나 보도들을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갖고 와서 번역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보도가 없느냐라고 아쉬워하는데, 그걸 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해결책을 원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이런 감염병 국면이라면 언론은 조금 더 계몽적인 게 아니라 네. 같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나 뭐 감염병 바이러스의 이 양상이라든가 전파 네네.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쉽게 네. 이해할 수 있고 딱 직관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식의 보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네. 또 그것이 또 근데 저는 안심시키기도 오히려 하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네. 이 그러니까 그런 외신 보도들이 좀 나름 퀄리티가 있는 외신 보도들이 독자들의 수준도 네. 높게 보고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너무 길고 복잡하고 전문적이면 사람들이 안 볼 거야라고 사실 우리 기자들은 좀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언론은 독자에 대해서도 나름의 믿음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좀 과감하게 네. 약간 네네. 시도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랜드마크 보도가 네. 몇 개가 있어요. 네네. 그 서구권 언론 중에서. 근데 사실 뭐 서구권 언론인 거 다 잘했겠어요. 우리 그 네, 쓰레기 그렇죠. 언론 분명히 네네네. 있고 굉장히 질 낮은 보도들 많았겠지만 그렇죠. 그 중에 네. 몇 개가 우리한테 저런 것도 하네라는 게 있었고, 네. 그런 측면이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자본이 많고 그런 언론들에서 왜 코로나19 보도에 관한 랜드마크 보도를 못 만들어냈을까 하는 자성을 네. 해야 되고, 뭐 저희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해야 네네. 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신종 감염병을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서 아마 혼란을 느끼지 않는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국면을 극복해 나갈 건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로서 언론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의 언론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좀 의구심과 아쉬움,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언론이 그 역할을 좀 잘 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진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